안녕하세요 여러분, 릭뷰입니다.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에 스페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두 종이 나왔죠.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오늘은 아이맥이 리뉴얼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맥 프로도 있고 뭐 맥북 에어도 맥 미니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뜬금포랄까요? 하루 차이로 또 아이맥을 이렇게 리뉴얼해서 내준다니 즐겁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볼 게 많으니까 뭐 살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신제품이 나왔다는 게 즐겁기도 하면서 애플의 정책이 좀 아리송합니다. 뭐 아무튼 새로운 올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2019년형 아이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상태고요. 미국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한국 홈페이지는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는 사실상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9세대 뭐 최신 프로세서로 쓴다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크게 막 달라진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최신형 CPU를 쓰고 기존 모델에는 프로 580 혹은 프로 560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비해서 80%, 40% 정도 더 빨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파이널 컷 프로 작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구미가 당기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여전히 이런 스토리지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얘들 이제 퓨전 드라이브라는 형식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죠. SSD 기반의 이제 HDD를 묶어놓은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TB 같은 경우는 32기가의 SSD, 그러니까 정말 작고 최소한 2TB에서 3TB의 퓨전 드라이브를 사용할 걸 권장을 하죠. 제일 좋은 건 사실 SSD를 최대 용량으로 넣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거의 뭐 노트북 값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에서 SSD를 최대 용량으로 맞춘다는 건 정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욕심나기는 해요.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란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좀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그냥 통상적인 리뉴얼인 것 같아요. 통상적인 리뉴얼인 것 같고 또 아이맥 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맥 프로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약간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급화 전략을 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5K 모니터의 어떤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27인치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퓨전 드라이브라든지 뭐 시작이 SSD가 아닌 거 보면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8GB를 넣었다는 거. 자, 이제 핵심은 21.5인치는 제가 좀 관심이 없어서 27인치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인치 최고급 사양을 보시면 대개 한 220, 이거 하나로 하게 되면 한 240만 50만 좀 되겠죠. 일단 5K 디스플레이를 모두 채택을 했고요. 시작하는 모델은 1.799,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추 뭐 한 200만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6코어 블라블라 i5로 시작을 합니다. 램도 다 8기가 넣어놨고요. 조금씩 CPU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둘 다가 아니구나. 셋 다 이제 최신형 프로세서를 사용하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의 차이는 이제 1테라 퓨전 드라이브냐 아니면 2테라냐, 여기서 이제 뭐 기본형, 중급형, 고급형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디스플레이나 썬더볼트 규격이나 이런 거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 구매를 하더라도 영상용 작업 기기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양을 높여보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게 i5에서 예전엔 40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i7 모델 업데이트가 될 게 지금은 한 40만원, 한국 돈으로 하면 50만원 좀 되긴 되겠어요. 요걸 투자를 하면 이제 i9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노트북,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i9을 넣었을 때 발열 문제가 좀 심하다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나마 좀 올인원 데스크탑 형태니까 발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구동을 해봤을 때 어떤 이슈가 날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자가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따로 사서 추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굳이 여기서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설마 뭐 자가 업그레이드 못하게 만든 건 아니겠지? 약간 쎄하긴 한데 그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인데 580X도 사실 나쁘지 않지만 이왕 욕심을 부릴 거면 배가 48, 이건 배가 48이네요. 아까 설명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 배가 48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용량인데요.
욕심 같아서는 2TB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금 보셨죠 여러분? 이제 100 몇만 원이 100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2TB 스토리지입니다. 조금 약간 소심하게 1TB 스토리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장을 많이 하는 영상 저장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512기가는 조금 버겁고 차라리 3TB 퓨전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나머 제가 알기로 256기가 할 거예요. 256기가 SSD에 이제 OS를 깔고 활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실제로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3TB 퓨전 드라이브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고급 형상에서 3TB는 이제 뭐 10만 원밖에 안 해요.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SSD나 HDD 용량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좀 감당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빠른 게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이 뭐 1TB, 2TB SSD 스토리지가 좀 더 추천드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우스 홀 트랙패드. 제가 지금은 매직 마우스 1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맥은 트랙패드랑 같이 쓸 때 정말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직 트랙패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매직 마우스 2랑 매직 마우스 있는데 매직 마우스 2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패드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널 컷은 이미 있으니까 구매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자, 총 가격이 리뷰 백 볼게요. 자, 320 뭐 3,299달러. 자꾸 달러로 보니 헷갈리네. 한국 홈페이지 가서 보려고 했더니 이게 옵션 선택이 안 돼가지고 괜히 미국 사이트에서 보고 있네요. 아무튼 이제 대략 뭐 350만 원 되지 않을까요? 3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잡고 학생 할인이 들어가면 조금 더 저렴해지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AOC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싸지니까 대략 한 300 요 가격 비스무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30, 340. 또 재밌는 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 행사라고 비트 주고 난리였는데 딱 사라졌더라고요. 요게 나오면서 뭐 공교로운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약간의 특혜 같은 거 못 받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원하는 사양은 한 대략 요 정도 사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뭐 우리 이제 가성비적인 면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보셨던 요 350만 원짜리는 이제 제가 만약 산다면 영상 작업과 여러 가지 영향력에 있어서 보는 거고 이제 기본형으로 다시 가볼게요. 사실 이제 5K iMac이 좀 뭐 되게 어불성설이긴 한데 가성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제품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5K 모니터가 덤으로 온다? 5K 모니터를 사면 컴퓨터가 온다 이런 개념이 됐죠. 사실 5K 모니터 27인치 5K 모니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상당히 괜찮은 고퀄의 5K 디스플레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직 마우스 뭐 10만원, 매직 키보드 또 뭐 10만원 뭐 이렇게 10만원 더 넘죠?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덤으로 따라오니까 맥미니나 이런 것들은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20만원 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태로 사더라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 1799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추 막 180, 190 요 선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할인이나 이런 거 다 적용했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램은 절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조건 하에서 자, 요 퓨전 드라이브를 조금 제가 욕심을 낸다면 차라리 가성비로 쓸 거면 10만원 투자해서 256GB SSD 스토리지로 바꾸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TB 퓨전 드라이브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여기 32기가밖에 SSD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부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거기다 부트캠프를 돌리게 되면 진짜 노답입니다. 아무래도 맥을 한국에서 사용하게 되면 부트캠프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56기가 SSD 한 10만원 추가해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쓸란다 라고 하시면 한 20만원, 30만원이죠. 그럼 추가해서 512기가 스토리지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영상 작업이 엄청 헤비하게 할 거 아니면 256기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직 마우스나 이런 거는 이제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옵션의 가격은 한 1899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얼추 200만 원대가 되네요. 200만 원대에 5K 27인치 모니터와 사용할 만한 뭐 최신 세대의 i5
그리고 256기가 SSD를 탑재한 가성비는 아닙니다. 솔직히 가성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맥을 사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뭐 초이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너무 27인치만 이렇게 탐구를 해서 21점 몇 인치죠? 인치도 까먹었네. 좀 작은 인치. 21점 에헤이 21.5인치 21.5인치 리뷰는 좀 못했는데 아무튼 27인치에 관한 저의 견해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또 새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즐겨보는 뭐 굳이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토다보는 애플의 말을 빌렸을 때 재미가 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는 제품이 아니 다음 주에 신제품 이벤트인데 자꾸 이렇게 출시하면 이게 뭐지?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